예스. 오케이. 오늘은 각막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막 파이팅 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막은 이렇게 눈동자 제일 바깥에 이제 흰자의 부분이 결막입니다. 결막에는 모세혈관이 많아서 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뽕채 바깥에 있는 각막은 이렇게 투명한 렌즈 같은 형태입니다. 우리가 여기를 이제 시력이 나쁜 분들이 라식이나 라섹을 통해서 여기다 오목 렌즈처럼 치수를 통해서 망막에 이 굴절을 맞춰주는 라식 라섹을 하는 것이 각막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섹 후에 이제 불편한 분들이, 우리가 피부가 이렇게 두꺼울 때 이렇게 깎아내는 것은 피부에 별로 이렇게 불편함이 없지만, 얇은 사람 얼굴에만 왔다 그래서 박피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하면 막 빨개지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듯이, 망막이 두껍지 않고 얇고 이런 분들은 라섹 후에 불편한 증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안구 건조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얇으니까 눈이 많이 부셔할 수도 있고, 눈부심 증상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라섹으로 불편해하는 분들은 각막 자체가 얇고 예민한 분들, 그런 분들은 좀 불편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각막염은 우리가 이제 각막에 생기는 염증인데, 우리가 각막은 혈관이 없기 때문에, 아까 결막은 혈관, 모세혈관이 있어서 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만, 각막은 렌즈 같은 형태니까 우리가 이 눈물에 의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나쁜 균이나 미세먼지, 바이러스, 노폐물 이런 것들을 씻어내는 역할을 이제 눈물이 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성분이 얼마나 좋은지, 또 제대로 적당한 양이 나오는지, 또 안구 건조가 있게 되면 각막이 많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이제 각막에 여기다가 인공 렌즈를, 이제 콘택트 렌즈나 칼라 렌즈, 소프트 렌즈, 미용 렌즈 이런 걸 각막에다 하기 때문에, 이걸 끼고 쓰고 렌즈 하는 과정 중에 키스나거나 상처나게 되면 염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고 콘택트 렌즈 끼고 잔다든가 그러면서 렌즈가 틀어지면서, 또는 이제 교체하는 과정 중에 또 콘택트 렌즈가 불결하거나 칼라 렌즈 같이 두껍고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렌즈를 끼게 되면 각막에 손상이 오면서 염증이 될 수도 있고, 또 외부적인 균이나 바이러스 또는 어떤 이물질 같은 것이 달라붙으면서 염증도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큰 원인은 이제 안구 건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1분에 눈을 이렇게 20번 깜빡입니다. 20번 깜빡이면 눈물샘에서 적당한 양의 눈물이 나오고, 또 여기에 위에 이 30-40개의 마이봄샘과 밑에 20-30개의 마이봄샘에서 또 적당한 양의 이 피지가 분비되면서 수분과 기름이 합쳐지면서 약간의 점액질이 세 가지 합쳐져서 약간의 눈물이 달라붙을 수 있게끔, 너무 확 흘러버리면 안 되니까 약간 끈적끈적 점액질과 단백질, 기타 영양성분, 기타 이렇게 항균 작용을 하는 그것들이 이 눈물의 3대 구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수성층이라고 해서 물 성분이 한 25%, 그다음에 이 마이봄섬에서 피지층이라고 해서 피지층이 한 65%, 두 개가 합쳐서 한 90%고, 10%는 이제 단백질, 약간의 이제 바이러스 이런 항균 작용하는 성분, 그다음에 약간의 점액질 이런 것들이 한 10%를 차지해서 이 각막과 결막의 노폐물과 찌꺼기를 없애고 균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혈관이 없는 이런 각막은 안구 건조가 있게 되면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각막염이 잘 생긴다 그러면 일단 안구 건조가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고, 안구 건조로 인해서 눈 이물감이나 눈의 열감이나 눈이 건조하고 뻑뻑하고 아프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건성 결막염이나 건성 각막염이 잘 생기게 되기 때문에 안구 건조와 함께 각막염으로 인한 불편한 증상을 같이 치료합니다. 각막에 염증이 생기거나 각막에 흉터, 상처가 생기면 그것이 이 각막 혼탁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각막 혼탁이 주변부에 이렇게 생기면 시력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각막 중심부에 이제 혼탁이 생기거나 그렇게 되면 시력 장애가 급격하게 옵니다. 항상 또 이제 혼탁은 이 주변부만 이렇게 생기면 다행인데 자랍니다. 자라고 두꺼워지고 그래서 가운데까지 가리게 되면 이제 시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시력이 불편하기 때문에 각막 이식으로 각막을 빼내고 새로운 각막을 넣어서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는데, 각막 이식 후유증도 있게 되고 또 원인 치료가 안 되면 자꾸 이제 각막이 불편한 증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막염으로 고생하신다면 안구건조 없게끔 항상 따뜻한 찜질을 통해서 말범샘에서 피지가 잘 나오게끔 하고, 또 눈에 수분기가 부족하지 않게끔 물을 조금씩 자주 섭취하시고, 눈 감고 이렇게 따뜻한 찜질 손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집에서라면 따뜻한 찜질을 해서 피지선이 엉키지 않게끔, 그래서 기름 분비가 잘 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제 눈물은, 안구 건조는 또 이제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하고 흥분하고 화를 내고 그러면 콜티졸이 올라가면서 이 열이 발생시키고 열과 독소가 발생되면서 이 눈물이 바짝 마르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피지선도 막히게 되는 증상이 옵니다. 우리가 이제 피지선이 막히면 눈대래끼나 또 안검염이나 이런 것들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기본적으로 자기의 에너지가 크면 스트레스가,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에너지가 이만하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내 것보다 더 크면 내가 상처를 받지만, 스트레스가 요만하고 내 에너지가 요만하면 내 몸에 전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내 몸에 에너지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에 좋은 음식, 그 다음에 건강한 운동, 충분한 휴식과 자기 마음 관리를 잘해서 마음의 그릇과 몸의 그릇을 크게, 그래서 에너지를 크게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운동이라는 것은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이 전두엽에서 이렇게 몸에 이렇게 흥분하는 작용,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되는 이런 작용들이 잘 생기게 됩니다. 또 운동을 하게 되면 누구나 느끼겠지만 몸이 시원하고 기분이 시원하고 뭔가 잘했다. 그러니까 운동하러 가는 과정이 귀찮고 힘들고 누구나 본능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어디가 운동한다는 것은, 사람은 내가 운동을 통해서 기쁨을 찾는 것보다 가만히 그냥 행동하지 않고 기쁨을 찾는 것, 그걸 더 원하게 원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다 두 가지. 두 가지 생각하면 되는데, 고통 후에 기쁨이 올 건지, 기쁨 후에 고통을 받아들일 건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술 먹으면 이건 운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막 근육 쓰고 막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냥 술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그때는 기뻐요. 근데 술 깰 때 속 쓰리고 아프고, 술로 또 살찌고, 뭐 먹었으니까 살찌고, 술 먹었으니까 숙취로 몸도 피곤하고 아프고 독소가 쌓이고, 처음엔 기뻤는데 후에는 고통스러운 걸 택할 건지. 근데 운동은 거꾸로죠. 가서 이거 하고 그러잖아도 출근해서 피곤한데 몸도 힘이 없는데 운동하고 싶지 않고 그냥 자고 싶고 그냥 그러는데 가서 운동하고 그러는 것은, 처음에는 힘든데 운동하고 나면 기쁜 건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몸에 선택하는 것은 그때 즐겁고 뒤에 기쁜 걸 선택하는지, 지금 즐겁고 나중에 괴로운 것보다, 그건 이제 몸에 더 안 좋은 거죠. 지금 괴롭지만 후에 즐거운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술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자기 몸과 마음, 또 눈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도 없애고 눈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진다. 또 각막염도 스트레스와 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의 분비와 피지선의 분비는
안구 건조는 스트레스, 콜티졸 호르몬과 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각막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파이팅!